네. 지금 경찰은 참사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공공기관 또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철거 공사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어디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그 불법 재하도급이죠. 다시 말해서 건물을 철거하겠다라고 계약을 했던 그 업체하고 실제 철거하는 업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경찰이 총 14명을 입건했고 그중에서 재하도급 업체 대표인 그 사람이 아마 굴착기 그 기사까지 같이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번에 2명을 구속을 했는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건물 해체 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라든가 하도급 업체의 지시대로 자기는 작업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체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여러 가지 어떤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이번에 인재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용산 본사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주택 재개발 사업 업무 담당 부서인 광주시청 도시경관과 그리고 이제 광주시 동구청의 건축과 민원과 그리고 이제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위법 사실이라든가 업무상 과실 그리고 관리 감독 부실 또 혹시 이 공무원들이 투기를 한 것은 없을까 하는 이 투기 여부 그리고 이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조합장하고 유착 관계 여부를 규명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그야말로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늘 좀 놀랄 소식이 좀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 사업에 조폭 관련 인사가 여기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 며칠 전에 미국으로 도피한 사실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좀 놀라울 지점이 있는데 일단 경찰이 초동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교수님? 사실 이제 지난 그 9일날 붕괴 사고가 발생된 그 직후부터 이번에 이제 그 13일 날 미국 시카고로 도주를 한 그 문 씨에 대한 개입 관련 소문이라든가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5.18 구속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그게 해임이 됐으니까 전 회장이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업체 선정 관여라든가 이권 그 개입에 상당히 깊숙하게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이 사람이 이미 그 용의선상 그 동네에서는 다 이제 아는 그런 내용들인데 혐의가 분명하지 않아서 내사를 하고 있던 중에 출국 금지 필요성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닥쳤던 게 이제 지붕 쳐다보는 같이 되어 버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 수사의 원칙에는 신속 수사 착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4일 동안 미기적되다가 사실 이 사람이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출국 하루 전인 12일 날 그 해당 그 회에서 이 그 5.18 구속 그 회에서 네. 임시총회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해임해서 해임 결의를 갖다가 할 정도가 되면 이미 소문 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국 금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나가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이제 문 씨하고 이 지역에 있는 경찰 간부의 어떤 친분설까지 놔두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이 좀 신속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갖다 내리고 신병을 확보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는 것인데요. 지금 경찰은 이제 국제범죄수사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조기 송환 절차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외국을 나갔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이 사람은 미리 준비를 갖다가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5.18 구속 부상자회라는 그 같은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인물인데 알고 보니까 조폭의 조직폭력배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어떤 그 징역형이 선고됐던 바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유착관계 의심이 되는 가운데 어디까지 경찰이 파헤쳐낼지
그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붕괴 사고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때마다 관리감도 강화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사고 정말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뭐 사실 지난 그 서울 강남에서도 그런 이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15일 날 그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해서 원인 조사라든가 피해자 지원 대책이라든가 후속 대책에 대해서 관계 부처라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의 요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뭐 건축 구조 전문가를 활용하고 그 경위를 8월 8일 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잘 해결될 것인가 믿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관련된 문씨 같은 경우가 2018년 10월 달에 이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 개입을 했을 때 뭐 금품 수수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말에 조합의 이제 건축물 철거라든가 성면 철거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직접 거기에 관련되는 그 어떤 업체를 운영을 해요. 지금 명의는 이제 자기 그 부인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되는 그 대행 업체로부터 조합과 계약을 맺으면서 금품 수수가 있었다 이런 그 첩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그 수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무너진 것이 근본적으로 뭐 건축 구조물에 있어서의 문제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무너진 거거든요. 과연 여기만의 일이겠느냐. 지금 그 전국에 걸쳐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지금 이제 뭐 많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비리복마전이라고 우리 시민들 거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본적 원인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많은 거군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다잡아야 될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도 계속해서 함께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